이 공정전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메시지를 던지는 몇 사람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역대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가장 슬림한 중앙선대위를 꾸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선대위를 이끄는 장동혁 대표가 공중전을 전면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무대에서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모든 언론이 장동혁 대표를 대체로 싫어하지만 아무리 장동혁 대표를 싫어해도 이 자유파 보수 진영의 뉴스를 전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써줄 수는 그러려면 없죠. 장동혁 대표를 피해서 갈 수가 없는 거야. 네. 거의 유일하게 공중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중전이 정말 강력하고 아주 이 성역 없이 하는 거거든요. 네. 뭐 이재명이한테 대통령자 안 붙인 거는 오래전부터였고 네. 예,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는 중앙당 선대위는 공중전을 한다. 여기 이 전략에 딱 맞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표는 어쨌든 지역에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지역에서 후보 중심으로 가라. 아하. 후보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어제 서울에 네. 지원 유세 나가는 거 보니까 네. 인기가 꽤 있더라고요. 뭐 굉장하죠. 요새. 네. 네. 아니 사실은 제가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원 유세 갈 수 있는 사람도 장동혁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누가 오라 그래야지 가지. 그리고 누가 내가 가면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저나 우리 장해찬 최고나 이렇게 나갔다 칩시다. 누구 사람들이 저 누구요 그러고서 지나가 버리면 우리 뭐 할 거예요. 근데 장동혁 정도 되니까 몰리더라고요. 몰리지 사람이 당연히. 근데 우리가 언론에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하고 네. 배현진한테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서 마치 장동혁이 가면 서울에서는 인기 없을 것처럼 걱정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현장 반응 라이브 중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전혀 그렇지 아니 않죠. 네. 우리 대자유총의 그 조사나 다른 여러 조사에 보면 자유파 진영의 차기 지도자로 장동혁이 몇 달째 계속 1위잖아요. 일등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1위라고 하는 건 지지율이 그만큼 나온다는 뜻이고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잖아요. 장동혁 말고는 전국 지원 유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우리 국민의힘 안에는 없어요. 아니 네. 이 장동혁 대표의 여론전 사실 그동안 무슨 말 하면 구구라고 우리 네. 국민영 대변인도 공격을 참 많이 받았던 입장에서 네. 이런 기성 정치인들과의 그래도 다른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기존에 이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매트릭스를 깨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저희가 좌파들과 정말 제대로 붙어서 승리한 정말 몇 안 되는 승부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스타벅스 대첩은 그렇죠. 네. 일단 시대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전 느낍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이 봤던 이 그래픽 찍으면 재밌었던 게 20대 국한시켜서 이 투표율을 AI 넣어서 지방선거 결과 예측을 시켜보니까 호남 빼고 다 이겨요. 다 이기지. 20대에서는 호남 빼고 다 이기고 아니 10대, 20대, 네. 30대도 그럴걸? 맞습니다. 20대가 서울에서 더블 스코어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무슨 뭐 남자는 이대남은 뭐 국민의힘이지만 이대녀는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아하. 이대녀들조차도 그러니까 이대녀들 커뮤니티에 이 20대 관련된 이 그래픽이 올라가니까 반응이 어떠냐면요. 맞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보수당 하는 거 보면은 꼴 보기 싫을 때 많아. 근데 적어도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때 내 인생이 불편하진 않다. 내 인생에 불편한 건 안 생기는데 좌파들이 집권하면 갑자기 수사기관을 없애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온갖 규제를 다 받아야 되고 백신 맞으라고 강요하고 커피를 먹니 안 먹니 따지고 회를 먹어라 마라 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통제하고 규제하고 경제 말아먹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제 양당을 다 겪어봤잖아요. 좌우 정권 다 겪어보고 나니까 좌파들은 답이 없다고 지금 경험칙적으로 답을 내린 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스타벅스 대첩에서는 20대가 완벽하게 지금 여론을 끌고 간 거예요. 또 저 갈라치기 하고 스타벅스 지금 뭐 불매 운동 하는데 야 우리 아예 맞받아쳐서 스타벅스 구매하기 운동을 하자. 스타벅스 구매 놀이를 하자. SNS 정말 뜨겁게 반응이 올라왔고요. 스타벅스 구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불매 운동을 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장동혁 대표가 가장 트렌디한 판단으로 포착을 하고 바로 정면 승부를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지식한 어르신들 있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괜히 5.18 건들고 괜히 정진 편들었다가 역풍 맞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당에 많습니다. 그 스타벅스 매장을 많아요. 제가 몇 군데를 나가봤는데 인증샷 올리신 거 잘 봤어요, 박사님. 네. 페이스북에 인증샷 올리셨더라고요. 사실 우리 60대 이상의 우리 자유파 보수 시민들은 스타벅스 같은 데 가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이게 가면은 되게 젊은 친구들이 요즘은 다 혼자서 저기 맞아요. 스타디 카페처럼 노트북 펴놓고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좀 왠지 뻘쭘하고 뭐 주문하려고 그래도 뭐 생소한 뭐 이름들이 막 있고 그래가지고 좀 그랬는데 요번에 어쨌든 스타벅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다들 스타벅스로 갔어. 가니까 거기 기왕에 있던 젊은 세대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더라고. 콜라보가. 자연스럽게 어울려. 그래 분위기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제가 스타벅스를 일부러 들어가서 보면 다들 그 표정들이 좋아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괜히 그런 데 가서 꽃하는 보리자루처럼 좀 뻘쭘해 있을 때가 많은데 전혀 안 그래. 이게 자기 집에 온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타벅스 사태가 세대 통합을 이뤄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장덕 대표가 기존의 이 보수 진영에 좌파들이 사과하라면 사과하고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뭐 역풍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던 그때와 다르게 정말 강하게 치고 나갔고 지금 제가 판정승 했잖아요. 민주당이 숙였잖아요. 그래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진다. 아니 근데 저것들이 맨입 사과는 안 된다고.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폭이야 조폭. 뭘 더. 무슨 맨. 아니 그러니까 스벅 싸라 이거지. 아니 그 CEO도 경지라고. 그러니까요. 뭘 또 어떻게 하는지 아니, 직원들 모르겠는데. 포렌식까지 하고. 네. 아니 그래서 스타벅스 나눠주라 이 말이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것들이. 불매한다면서요. 불매한다면서 나눠달라는 건 또 뭐야. 아니 나 참. 아니 사과. 저 와중에 우리 박사님이 네. 주문한 메뉴 중 하나 제가 참 좋아하는 딸기 프라푸치노 같은데요. 제가 다이어트 시작한 이후로 한 2년째 저걸 못 먹고 있거든요. 저거 우리 고성범 본부장 그 최애 메뉴. 아, 그래요. 당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딸기 프라푸치노 하나 옆에서 시켜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고 오히려 현장의 바닥 민심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 쓰는 겁니다. 노구를 이끌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몸도 예전에 비하면 불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네. 몸소 전국을 훑고 가는 이 바람이 태풍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 경남 진주, 지금 현재 울산, 또 울산 현장 많이 보시느라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 영상을 좀 챙겨보시는 것 같고 이따 5시에는 하이라이트죠. 부산 기장에서 박형준 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박민식 후보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 박근혜 효과가 태풍이 되고 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판의 막판 변수거든요. 네. 박사님,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무도 못했죠. 네. 사실 그 유영아 의원이 대구시장 경선 때 경선 막바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에 유세를 할 거다. 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보고 우리 자유파에게는 비밀병기가 2개가 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원 유세를 아마 제대로 할 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옥중 메시지를 제대로 낼 거다. 제가 그때 한 달쯤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지원 유세를 지금 제대로 하잖아요. 제대로 합니다. 그 대구에서 시작해서 충청권을 쭉 훑었고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까지 부울경을 훑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대구 경북 훑었지. 부울경 훑었지. 그다음에 충청은 충청북도 대전 충청남도 훑었지. 그렇죠. 이미 8개 광역을 훑었어요. 네. 내일은 강원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수도권 빼놓고는 다 훑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권하고 제주도 빼놓고는 다 훑는 거예요. 저는 수도권 못할 이유가 없다. 고 생각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판에 완전히 뭐 지금 복귀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행보를 해도 예전에 2년을 찾아서 해요. 그러니까 뭐 추경호를 하거나 이철우를 하거나 다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박안수 또는 뭐 대전의 이장우, 충남의 김태흠, 이 충북 뭐 다 이렇게 가까운 인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까지 그런 인연으로 가는데 그러면
수도권엔 인연이 없나 제일 오랫동안 비서실장 했던 유정보이가 인천시장 후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또 서울에는 뭐 오세훈이랑은 별로 인연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 같은 사람은 진짜 맞아요. 가까운 깊은 맞아요. 인연이 있는 사람이에요. 광역만 사람인가? 뭐 기초도 사람이지. 그렇죠. 저기 충북 옥천에 갔을 때요. 전상현 옥천 군수 후보 지지했다니까요. 유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전국 유세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할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도 옥중 메시지를 좀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가장 기대되는 장면은 부산 기장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또 박민식 후보가 공식적으로 부산시당에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왼쪽에 박형준, 오른쪽에 박민식, 네. 박박. 국민의힘을 찍어야 된다. 박박박이야? 네. 그렇네요. 트리플 박박박. 박이네요. 네. 이 박박박의 사진이 내일째 아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채우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 한동훈이 그래서 오늘 막 발작하듯이 박민식 공격하는 메시지를 내고 막 페북에 올리고 있어요. 이 박박박 사진 한 장이 부산 북구갑의 판도 부산시장의 판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한동훈뿐만 아니라 그 한동훈 개파들의 어떤 지금 메시지가 가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게 뭐 효과가 없다, 무슨 뭐 조갑제는 정치 말년에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제가 차마 입으로 읊기 힘든 그건을 쏟아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막 폄훼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속된 말로 발작 버튼 눌린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박근혜 대통령을 딱 봤을 때 연상되는 것들, 정말 부당한 탄핵이었다. 배신자들의 준동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특히 그 배신의 정점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한동훈이야, 한동훈. 네. 더군다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만 배신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30년 구형했지 않습니까? 공판 검사가 해야 될 일을요. 굳이 차장 검사가 나와서 직접 구형을 하겠다. 네, 그랬죠. 그 당시에 자기가 전직 대통령 자기 손으로 단죄했다라고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어서. 지금은 근데 신지호가 이 취중 토론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한동훈이 구형한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말 하고 다녀요. 허위사실 유포로 다 고발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그 기록이 다 남아 있는데. 네. 기사가 수백 개가 났습니다. 자료 화면이 다 남아 있고. 예. 네. 자기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을 때는 그렇게 이용했다가 직접 구형했다. 직접 구형 그 자체를 그렇죠. 기사 헤드라인에 박아놓고 이게 이제 와서 내가 안 했다. 제일 웃기는 게 예. 김종인이가 뭘 한마디 했더라고. 예. 김종인이가 뭐 선거의 여왕은 옛말이다. 뭐 이미 지나갔다. 뭐 효과가 그러던데. 없다. 막 참 아니, 뛰었더라고요. 예. 80대 중반쯤 되는 김종인이가 70대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진짜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태풍에 딴지 걸고 시비 거는 정치 세력이 딱 두 곳 있어요. 하나 민주당, 하나 친한계. 네. 친한계 송영훈 변호사는 방송 나와서 전직 대통령 선거 개입이다. 자제해야 된다. 왜냐면 살다 전직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고 제 말이요. 현직 대통령 선거 개입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과 친한동훈계가 같은 이익을 공유한다는 걸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대구의 추경호 지원, 이철우 지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발작을 안 했어요. 네. 그럼 이게 뭐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박근혜 바람이 엄청 세다고 하는 걸 이것들이 네.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박근혜 바람이 한동훈을 죽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작들을 하는 거예요. 네. 오늘 PD님, 배신자들 제발 저리 네. 죠 오늘 PD님 썸네일을 나중에 라이브 끝나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박근혜 부산 태풍 한동훈 날려버렸다 이렇게. 네, 그게 오늘 썸네일로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우리 자유파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어요. 정말 자부심 가질 만한. 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네.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혁명, 뭐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점진적 타협적인 민주화. 이거는 6.29 선언과 3당 합당으로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세 사람이 합작으로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너무 뿌듯해요. 전 세계가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배신자들이 득식을 그려가지고 두 차례나 대통령을 잃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는 역사인 거예요. 아, 유례가 없어요. 정말 쪽팔려. 그런데 결자해지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배신의 희생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갑과 부산에서 이 배신의 역사를 척결하고 자유파의 바로섬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배신의 역사를 척결하는 네. 그 어떤 그 지렛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6.3 선거 지원 유세가 그냥 이 6.3 선거로만 국한되지 않고 지난 10년 동안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온 자유파가 당당한 자유파 대한민국 주류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너무 열받지만 정청래 멘트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을 겨냥해서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 뻔뻔하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직이 상실한 사람을 선거운동에 투입했다. 내란 옹호 정당이다 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장동혁 대표 바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무서운 모양이다. 정청래가 부끄러움도 모른 다음에 악담을 퍼부었다. 전국 각지에 전과자 후보 공천하고 5.18 술파티 대부업 불륜 의혹 저질 후보들 내세우고 이런 게 정말로 부끄러움 모르는 짓 아닐까라고 했습니다. 유영아 의원도요. 오늘 정청래까지 나서서 신경질 부리는 것을 보니 자기들 예상대로 선거판이 안 돌아가나 보다라고 받아쳤는데요. 정청래가 이렇게 발작하는 게 민주당한테 위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요. 사실 민주당한테 위협이 안 되면 그냥 두고 보면 됩니다. 그럼요. 가만히 냅뒀겠죠. 민주당이요. 자기들 피해되잖아요. 바로 그냥 들불처럼 일어나서 뭐 관권 선거다 뭐다 고발을 하겠다. 당무 개입 선거 개입 난리를 칠 겁니다. 근데 그런 적극적인 조치는 또 못하면서 입으로만 뭐 뻔뻔하다 어쩐다 하는데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문재인 투입하든지요. 아니, 문재인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막말로 자기들 말대로 문재인은 왜 안 불러? 후보들이 안 부르니까 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문재인이 부산에 등장했다가 민주당이 5개 이길 거 다 떨어지고 전재수만 이겼잖아요. 네. 아니 문재인이 한번 등판하긴 했어요. 김부겸 후보 개소식에 영상 편지 보냈거든요. 그때 김부겸 후보 상승세가 확 꺾였습니다. 대구에서. 그 다음부터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어요. 그래? 문재인은 지금 나오고 싶어요. 지금 기자들이 맨날 카운팅하는 게 뭐냐? 문재인이 X에서 누구 좋아요 누르냐? 문재인이 좋아요 누른 트위터리안들 다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예. 정수기라도 부르든지. 정수기가 늘 문재인이보다 출사거리면서 앞에 걸어다녔잖아. 뭐 거의 그렇죠. 영부인이 아니라 뭐 여대통령 전 그렇지. 뭐 혼자 경인선도 문재인이가 찾았나? 뭐 정수기가 찾았지. 뭐 대통령 전용기 혼자 타고 가가지고 타지마을 관광도 하고 그렇지 아니 않았어요? 문재인이가 마땅치 않으면 정수기라도 불러. 근데 그 조국도 안 불러요. 조국도 문재인을 안 부릅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그럼 자기네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대통령이고 문재인은 성군이라면서요. 레임덕도 없었던 뭐 40%대 퇴임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왜 이제 와서는 아무도 부른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뭘 느끼냐면 예. 박사님 그래서 정치랑 역사를 네. 단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재인은 그 여론조사 수치를 우리가 안 믿더라도 남북 위장 평화쇼로 예. 지지율 7, 80%를 오래 올라갔었지. 예, 한때. 퇴임할 때 40% 대통령 예. 유지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막 청와대 앞에서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면서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세를 한다면 모두가 반기고 환영하는데 문재인은 지연 유세 부르는 데가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서 역사와 국민들 앞에서 그럼요. 평가를 받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180도 달라진 처지를 보면서 참 저도 배우게 되고 와닿게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가 저는 국민의힘이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모시면서 초대하고 부르는 후보들, 뭐 그 관계자들 중에서는 정말 그 당시에 좌파들 선동에 휩쓸려서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출당당할 때 한마디도 거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청래 같은 무도한 좌파들이 뻔뻔스럽게 뻔뻔하게 나오냐라고 얘기할 빌미를 누가 줬냐. 정말 참담하게도 국민의힘이 제공한 거예요. 어쨌거나 역사적으로 탄핵 당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모욕을 듣는 거예요. 오늘 좌파 언론이 저를 또 기사로 다루면서 그랬습니까? 저를 다룰 때 이것들이 뭐 구구 윤호개인 평론가로 그러는데 오늘은
그거 윤노게임 평론가에다가 친박 평론가라고 하나 더 붙였더라고. 아니 언제는 친장이라고 하더니 뭐 지들 필요한 거 다 갖다 붙이네요. 그냥 그때. 이 정도면 그냥 국민의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가 그 빅데이터 조사잖아요. 그 보면 지금 이재명이나 정청래나 좌파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네. 빅데이터 조사로 가면 제가 조사를 직접 해서 그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네.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뭐 오늘 같으면 박근혜가 압도적인 다수일 그렇죠. 거고 장동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좌요파 진영이 빅데이터 차지를 훨씬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론조사보다도 더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다.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서요. 이장우 시장이 허태정을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팀 여론조사입니다. 이장우 46.5%, 허태정 45.6%. 사실 충북, 충남, 대전, 충청 지역구 중에서 그 중에서 대전이 제일 어렵다 했거든요. 저는 이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걸 볼 거라고 기대 못했어요. 대전에서도 오차범위지만 우리가 이기는 결과가 처음 그러니까. 나왔어요. 목회인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정말 예상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전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충청도에서도 도심으로 갈수록 좀 표심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더 특수성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지역 여론하고 또 다른 또 성향이 있지만 대전은 지금 충청, 북도, 남도 그 중에서 제일 왼쪽 성향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겼다? 이거는 우리가 대전을 포함해서 이 중원, 충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민심의 풍향계다, 가늠자다. 여기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지금 말하자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에서 이건 무조건 이겨요. 그거는 깨진 적이 없어요. 대전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미 팽팽하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추격한 속도를 보면 곧 역전이에요. 그리고 충남 같은 곳은 역전했어요. 졌다고 봐야 돼요. 역전해서 충남은 역전했어요. 이런 흐름이라면 저는 진짜 이번 선거 우리가 최종 스코어로서 보는 숫자가 지금 뭐 16개 중에 몇 개냐. 처음에 뭐 민주당이 1대 15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랄 숫자 나올 것 같습니다. 충청도 대전을 많이 이긴다? 그러면 충남, 충북 무조건 이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대전은요. 바로 그 박 네 글자.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설이죠. 이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 그때 제가 야근 토요일이었어요. 그 데스크를 보는데 이 소식이 들어왔고 이제 그때 만약에 수술이 세브란스 병원의 명의가 달려와서 안 했더라면 박 전 대통령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정상 상태로 회복되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깊은 상처였어요. 그게 그냥 얕은 상처가 아니었던 거네요. 세 군데를 봉합을 했어요. 세 번 봉합을 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그 정도로 깊이 네. 정말 떠올리기도 힘들 만큼 큰 상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요. 그 정신에 그 말씀을 하신 게 보도가 되면서 이틀 뒤에 선거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전은요가 바로 이장우 후보. 이장우 후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탄핵 반대를 선명하게 유지했던 그 충직과 의의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박 전 대통령도 거기 가셨을 때 그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 저는 대전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 특수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좌파들이 많다.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 박근혜 총재 시절에 친박연대로 인해서 그때 그 전국에 또 한번 선거바람이 일어날 때 네. 그때 아무 충청이죠. 데도 안 가셨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를 들릅니다. 그때 대단히 뉴스가 됐죠. 그때도 대전 중구에 당시 강창희 네.
그때 난리가 났어요. 음. 그러니까 대전은 한번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 때마다 역사가 만들어진 곳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장우 그 후보를 지원하러 가신 것도 이장우는 의리 있는 사람이다. 그 탄핵 나의 동지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동지. 이야기했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워낙 배신을 당하시면서 심신의 고초가 크신 분이다 보니 의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배신 안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으신 거야. 그랬을 때 이장우 대 허태정의 이 결과는 제가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미 여론조사는 감지하지 못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요, 저는. 근데 심지어 이 결과는 맞아. 박근혜 그 얘기하려고 대통령님의 대전 방문 전에 조사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포함된 조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방문은 25일, 요 조사는 24일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22일 날 대구 칠성시장에 방문하면서부터 시작을 한 그렇죠. 거예요. 맞네요. 그러니까 꼭 그 장소를 갈 필요가 없다. 네. 이 전국 선거는 딱 벌써 대구 칠성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떴다. 이게 전국에 다 영향을 다 영향 끼치는 미친다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지역이 이미 그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조사가 꼭 그 물리적으로 꼭 뭐 칠성시장을 가고 물리적으로 뭐 기장을 가고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이 폭풍이 이미 저기 22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결과도 그게 살짝 반영된 거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반영이 안 됐겠습니까? 박 제가 대통령이 보기엔- 예 맞습니다. 기장에 가신다 하더라도 국갑에 영향 안 끼친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예. 끼치죠. 이미 뒤집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그 전에 기자 때 이렇게 또 데스크 때 앵커 때 보면 여론조사가 가장 민심을 반영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기자들이 뭐라고 기사를 써놓느냐. 민심은 뭐 천심이었다. 자기들이 못 맞춰놓고 여론조사 잘못된 결과 내놓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민심은 준엄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나오는 그 좌파 성향 하우스 이펙트 그 여론조사 주체에 따라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조사 결과는 다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박근혜 대통령님의 천부적인 정무 감각을 느낄 수 감각. 있는 게 대전을 가시니까 20년 전에 그 대전 운요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커터칼 피습을 당하고도 대전 운요를 했던 전설적인. 맞아. 그리고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홍보국에서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은 게 아이고 저 사진. 저 당시에 지금 저희는 먼저 사진이 보이는데요. 저거는요. 네. 저거를 그때 동영상으로 네.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네. 그거 올렸어요. 아이고. 그때 저는 그 보면서 막 몸이 그냥 쭈뼛 설 정도로 아유. 저게 정말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네. 뭐가 싹 스치잖아요. 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한나라당 총재 시절에 수건 하나를 대시고 끝내 그 고통 속에서도 아유.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 의연함을 저는 정말 제가 이 SBS 앵커 때 그 천마땅사 때 박근혜 총재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에 이제 출마를 하실 텐데 그때 하기 전에 가정도 못 이루셨고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 국민을 이렇게 다 어버이처럼 아우르는 대통령에 나가실 수 있느냐라는 약간 다소 불경스러운 그런 좀 질문을 했는데 대답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탄에 잃은 내가 그 출산과 육아의 고통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질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우문현답이네요. 우문현답이야. 네. 얼굴이 그냥 빨개졌어요. 와. 그래서 충분히 그것은 극복할 수 있다. 음. 그런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20대 후반에 내가 겪어낸 사람이 그까짓 걸 못하겠느냐라고 하셔서 제가 그때 숙연해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진짜 박근혜 빠가 됐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격이 다르다. 네. 그런 것들이 끼치는 아우라. 사람들한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 아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저 커터칼로 저렇게 피습을 당했던 그 유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후보 선거를 돕고 있었어요. 그렇죠. 오세훈이었죠. 예,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이번에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주 참 뭐 좀 답답합니다. 보면서는 답답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렇게 서울에서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도 서울에 영향 끼치고 있다. 왜냐?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대한민국을 위한 마음밖에 없다. 대한민국 서울 시민들을 위한 마음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힘이 될 것이다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우리 K님이나 우리 또 장해찬 의원 같은 분이 그런 역할을 중간에 가교로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얼마나 속 좁고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번 제발 서울 정말 서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 영광과 그 고통이 존재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사실 여기에 다시 오시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것을 SOS를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은 오세훈의 그런 자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향을 이미 수도권을 향해서 뻥뻥 이 한 포를 날리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이 여론조사가 왜 반갑냐면 대전이 이기면 충남과 충북이 이기는 건 상수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충남에서는 MBC의 모두 발언 편집 삭제. 선관위에서 우리 김태흠 지사 포스터만 빼놓고 붙이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일부러 하나에도 그렇게 못하겠어요. 눈에 드는데. 진짜. 예. 뻔뻔한 아니 1번 다음에 2번인데 어떻게 그걸 빼? 그리고 거기에 공란이야 심지어. 그러니까 뭔가 없이 바로 다음 장이 되는 게 아니라 공란은 또 그대로 비워놔. 아니 그거 하면서 이래도 되나 생각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실무자의 착오. 실수. 네. 뭐 참 그거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실무자 분이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럼요. 그런데 그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가 쭉쭉 선전하고 있고요. 오늘도 좋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충남은 여러분 천안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가 이겨서 승부를 겨루는 지역인데 맞아. 오늘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천안도? 천안에서도 김태흠이 이기는 게 정말요? 나왔어요. 와 그럼 이거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차범위의 접전.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론조사 한두 개 반짝이 아니라 충남, 충북, 천안까지 뭔가 이 대전까지 이 뭔가 충청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변하고 게 있어요.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 효과 그리고 어떤 중앙당에서의 지원 큰 역할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말 센스 있게 이 김태흠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고 그런 부분도 재미있는 위트도 하고 경로도 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쇼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올렸고 당에서 MBC 항의 방문도 했었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뉴스거리가 되고 뉴스의 양을 늘리면서 김태흠 후보가 홍보되는 거예요. 김태흠이 피해자 서사를 가지면서 순결한 피해자 서사로서 홍보가 되니까 이게 선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 후보는 반대로 자기가 마치 이제 가해자 같은 위치에 놓이는 거예요. 이런 구도를 만들고 그 노출량을 늘리는 어떤 그 전략과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이 충청도를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충청도 표심 같이 움직이는데 역할을 하나씩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천안 조사 소개해 드릴게요. 김태흠 지사 39.6, 박수현 39.5가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예요. 한길 리서치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정통성 있는 여론조사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슷하게 나왔다는 자체가 역전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예. 동률이 나오면 이긴 곳이 바로 그렇죠. 천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붙었다는 것 자체가 역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렇게 또 봅니다. 너무 이재명 정권의 독주가 맞아요. 심해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견제 심리를 지금 부추기고 있어요. 지금 스벅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은 것은 뭐 한참 됐고 네. 그다음에 일베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배를 우리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절대 아니죠. 마음에 안 든다고 특정 사이트를 폐쇄할 거면 폐쇄할 사이트가 어디 거기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정권이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도 일베 폐쇄를 얼마나 검토했겠어요. 그런데 법조항 자체가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 돼야만 법적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아무리 일베의 그 비판 글이 올라와도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거기다 좌표를 찍어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어떤 게 지금 작동하냐면
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왕조 국가도 이렇게는 안 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예.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니고 그냥 전체주의. 그야말로 1인이 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사실 뭐 별로 그렇게 국민의힘을 썩 탐탁치 않게 여겼던 분들의 그 견제 심리를 지금 꿈틀거리게 만들고 있다. 그게 한 저는 5%만 넘어오면 선거판은 다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정치에 그렇게 몰입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 이제 좀 싸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요. 그거예요. 쎄한 거죠. 이제까지는 다른 어떤 중요한 정치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이슈는 사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스타벅스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 공소 취소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는 어려워 솔직히.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공소 취소 뭐 이재명 대통령 됐으니까 뭐 재판 안 하고 뭐 커피는 안 먹고 못 살거든요. 대한민국이 커피 소비량 전 세계 1등이고요. 단위 면적당 지구에서 스타벅스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놀랍게도 진짜로. 이번에 맞아. 이 사진 보시면 우리 보면 파란 잠바에 등에다 박찬대라고 쓰인 그 사람들이 스타벅스 앉아 있는 걸 누가 찍어 올렸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입맛은 좌우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왜 스타벅스 매장에 갔겠냐? 스타벅스 매장이 많아서 그래요. 쾌적하고 안락하니까. 그러니까 좌파 이 박찬대 지지하는 그 운동원들조차 잠깐 쉬면서 맞아요. 이 난리통에 스타벅스 매장을 간 입맛은 정직한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필수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위안을 누리고 행복을 얻고 뭐 여가를 누린다 이런 것인데 나의 숨쉴 공간을 왜 내가 선택 못하게 해라는 그렇죠. 것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 입맛까지 니들이 건드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모아놓은 쿠폰이 몇 개인데 제가 너무 웃긴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스타벅스 사진 딱 찍고 내가 이 쿠폰만 쓰고 이제 그만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쿠폰은 또 써야 돼. 자기가 불매 운동하는 사람도 쿠폰은 써야 돼. 근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타벅스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 자체가 스타벅스와 함께 가는데 그걸 끊어야 된다? 굉장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힘들죠. 스타벅스란 공간을 저도 보면 단순한 커피숍이 아니에요.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지금 보면 어느 한 블럭에 스타벅스가 2개 있는 데가 많아요. 맞아요. 서울 예. 같은 데는. 예. 그러면 거기 가서 차만 마십니까? 거기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그러니까 생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분이 돼 있는데 맞아요. 이걸 정부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전체주의다. 이거는 스탈린 그 나치보다 더 심한 거 아니야? 그때도 스탈린 체제와 나치 체제도요. 커피 뭐 마셔라, 위스키 뭐 마셔라 이렇게는 안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이 국민들의 영린을 지금 하고 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정말 이 비윗장을 완전히 지금 틀어지게 만들어서 원래 국민의힘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분들마저도 적으로 돌려세우는 그러니까 호남표를 조금 모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표를 지금 우수수 떨어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와중에 부산도 붙었습니다. 맞아요. 여론조사 특집. 전재수, 박형준, 리얼미터에서 2%차 초접전. 근데 제가 부산 사람으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산 선거해봤고. 부산 너무 잘 이 정도면 역전한 거예요. 역전한 거예요. 뒤집어진 거지. 부산은 숨은 국민의힘 표가 10%는 늘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값도 박민식 지지율의 10%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8%를 사실은. 네. 박형준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 2%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위원님. 전재수, 하정우, 정원호의 공통점. 초반부터 자기들이 너무 큰 격차로 이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선거를 날로 먹으려고 했어요. 날로 그렇지. 먹으려고 했어. 공약이 없어요. 없어. 정책도 없어요. 옛날에 하다못해 서울시장 나왔던 박영선은 제가 박영선 편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공약이지만 서울의 도시 공중 정원을 만든다 했어요. 맞아. 고층 맞아. 빌딩에다가 기억나. 고층 빌딩에다가 무슨 일본처럼 맞아요. 뭐 나무 심어가지고 제가 전공이잖아요. 네. 조경설계가 조경설계. 전공이구나.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조감도 보면은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이게 금액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예산이 안 돼. 제가 한 말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짓이라도 뭘 하겠다는 우리가 알았어. 뭔가 성의 표시를 한 거지. 근데 정원호는 뭘 하겠다가 없고 전재수도 뭘 하겠다가 없고 하정우도 뭘 하겠다가 없어요. 지금 그냥- 피디님이 저 공중정원 영선아 징그럽다. 네. 누가 저걸 좋아하냐?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니, 그러니까 저걸 보면 아바타 생각난다니까. 아바타. 근데- 장각이 아니야 저거? 근데 위원님 네. 저거보다 못한 후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아니, 박영선은 그래도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보면 그 MBC 그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기자로 전직해서 그 본인이 그 당시 옛날에 전효 의원하고 말다툼할 때 박영선이 내가 전효 씨하고 입사 동기라고 하니까 회사는 다르지만 전효 대변인이 그때 팍 쏘아붙인 게 있어요. 네. 나는 아나운서와는 동기를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전효 기자 출신이다 의원은 이거죠. 기자로 들어왔고 박영선은 그때 지방 MBC 아나운서로 출발을 했기 오. 때문에 그걸 또 그렇게 한번 쏘아붙인 적이 있는데 그 뒤에 박영선은 노력을 좀 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원호는 제가 정원호를 이렇게 쭉 보면 바보구나. 왜냐면 아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 이제 누구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정원호가 곤란한 질문을 받잖아. 그러면 대답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복화술 하듯이 대답하지 마. 대답하지 마. 가만히 있어. 보셨어요? 네, 가만히 봤어요.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아니 복화술사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마리오네트예요.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이거야 이거. 그거 보셨나요? 매불쇼. 매불쇼에서 그 진행자가 최욱이가 내 친구한테 한번 우리 정원호 좀 홍보 좀 하게 뭐 할지 잘할지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점점점 한 3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아니, 그러면 바보라니까. 질문 한 번 더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정책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최욱이 이거 가지고 설득 못해요. 좌파 채널이거든요. 맞아요. 좌파 뭔가 채널에서도 이거는 실드 못 친다. 못 치지.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온 거 보면 성동구의 그 사업에 20%를 보장 안 하고 그 또 자기 후원자한테 그 주주 참여를 시켜가지고 50억 매출 올려가지고 그 배당금을 빼먹었는데 그 주주로 임명했다가 3년 뒤에 대표이사를 시켜준 친구는 성추문으로 아이고. 여직원 성추문으로 또 잘렸어. 아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그 보스의 그 보좌관인 거예요. 네. 성동구.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을 그러니까요. 왜 그러면 이재명이 그렇게 어거지로 띄웠느냐. 무능할수록 시키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바보여야 되는 거야. 그 좌파 정권이 항상 인사하는 원칙이 제일 잘하는 친구 말고 좀 어설픈 친구. 그래야지 말을 잘 들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서울시장 시켜줬으니까 찍소리 말고 내 얘기 들어. 그러니까 약간 바보를 고른 거야. 그렇게 그래서일까요? 저는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위원님? 이거는 전반적인 전체 판세인데요. 정권 안정위에서 여당 찍겠다가 46.9인데 정권 견제 야당 찍겠다가 44.3 오. 공정에서 엄청 이 올라가네. 수치가 이렇게 붙은 적은 제 알기로 최근에 거의 없거든요. 야, 진짜. 예.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원호, 전재수, 하정우 다 부자 몸살애기 바보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다가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다 야 얘네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해서 이런 판세가 해도 만들어진 해도 거죠. 너무한 거지. 네. 근데 뭐 하다가 실수하면은 이제 또 박찬대처럼 공약 훔치기 뭐 이런 거 하게 되니까 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할 능력이 없다. 뭘 만들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냥 지지율 떨어지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 네. 코찬대. 이재명 코딱지 파주는 걸로 유명하죠. 고찬대. 사기치다 걸렸습니다. 아, 본인이 항상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의 외손자다. 그래서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출마 선언할 때도 이상용 선생 이야기를 하고 이상용 선생 묘소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막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회인이 몇 촌인지 아세요? 22촌이래요. 지금 그 남이잖아. 22촌이면 남보다 못한 사이 아니에요? 남인데 22초는 촌수가 아닌데 22초는 원래 우리나라 호적법상 8촌 이상은 목회인이 몰랐구나. 22촌이라는 촌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봤어요. 저도 지금 상상을 봤어요. 못한 게 지나가는 아저씨도 22초는 아니야. 아니 박상규 위원님 우리 잘 찾아보면 한 22촌 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모르죠. 그렇지. 네. 뭐 22촌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나네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네. 3.5단계를 거치면 맞아. 다 안다. 그 얘기, 예. 아니, 그 얘기잖아. 그거보다 먼 거잖아. 지금 22초. 그러니까 나하고 클린턴도 예? 한 4단계 안에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회는. 예, 예, 예. 그런데 22촌 그거는요 외계인이야. 아니 저는 이게 그 논란이라길래 에일리언이지. 이게 외손을 자처한 게 좀 허위 과장이라길래 아 그래 한 8촌 되나? 한 9촌 되나 싶었는데 22촌은 정 22촌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거 근데-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런 거는 야, 채택 안 합니다. 우리가 이것도 본받아야 돼요. 이거 이렇게 만짜쇼 같은데 나올 일인데. 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영원까지 끌어모으는 이 정신 정말. 22촌이면 야.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근데 그 석주 이상용 선생 묘소에 찾아가서 할아버지 이랬다잖아요. 석주 이상용 선생의 그 생가를 제가 임청각이라고 제가 아, 네네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유명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그 집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일본 그 야. 철도 부설하느라고 허리가 반 잘려 있잖아. 야. 그 안동에 있어요. 안동. 어. 그거 가보면 정말 숙연한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중에 누군가를 얽고 싶은데 네. 자기하고 이제 엮고 싶은데 안중근 하고 싶었겠지. 근데 안중근은 좀 너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사람을 아니 근데 박찬대하고 어떻게 이상용 선생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비슷하다 그럴까? 그러니까 한 12촌 하시죠. 그러니까 야 12촌도 아닐 거야. 하는 그러면 확 그냥 쓰신 김에 좀 더 쓰시죠. 22촌이 그래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인데. 아니 이런 거면 저도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에서 할아버지 하면서 영상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떻게 찾아보면 뭐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박찬대 그 로고 그 잠바 입은 사람들이 야. 스타벅스에서 이 와중에 가서 먹고 있다가 찍히는 거나 그러니까 어설퍼. 네. 박찬대는 뭐 하는 게 다 그 모양이야. 뭐 대장동 모델을 인천에 드리겠다고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원호도 그렇고 박찬대도 그렇고 이 머리 쓸 줄은 모르고 네. 그냥 우직한 그냥 돌쇠 기질밖에 없는 거예요. 돌쇠 기질로 아부하는 거. 그렇지. 아우, 우리 대장동 이거 우리가 좀 이미지 세탁 저거 좀 해주자. 보세요. 아니 저러고 앉아가지고 저 앞에 있는 게 사이렌 머그잔 아니야. 사이렌. 머그잔. 저거 저 광주의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저 큰일 머그잔 나눠주지. 저거 쇠망치로 다 때려 부신 거 아니에요? 큰일 가판기. 났다. 아이고, 이거 세월호 못 오겠네. 응? 예. 저런 자들이 인천시장 하겠다고 하는 거야. 아, 4월 16일이 아니면 세월호 못 오게도 된답니다. 예, 이재명 말입니다. 예. 참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탱크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그 탱크가 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무기 탱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물탱크. 정말 그래. 물탱크 그거야. 아니, 정말로 그 뜻이에요, 정말로. 다른 뜻. 아니, 누가 그 액체 담는 텀블러를 가지고 무슨 뭐 무기 탱크를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거가 뭐가 있어? 자체가 물탱크 얘기예요. 예, 물탱크예요, 그냥.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생겼어요. 503ml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인 번호라고 좌파들이 그랬잖아. 아, 그게 아니고 전혀. 미국에서는 용량이 대용량. 그게 17온스래요. 온스예요, 온스. 17온스를 환산하면 503ml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 모든 다 데서 저 똑같아요. 용량을 쓴대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503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22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강명구 의원이 국민의힘의 지금 조직 부총장 하는 강명구 의원이 찾아보니까 세월호 참사 추모일 날 국회 식당에서 어묵국이 나왔다. 그리고 5.18 날 주먹 떡갈비가 나왔다. 떡갈비. 이거 그러면 국회 식당 관계자들이 뭔가 의도 가지고 조롱한 거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의 사고관이라면 이거 다 가만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다 때려잡아야지. 네. 감옥 가야 될 정도, 이 정도 되면. 예.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좌파들이 저는 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 운동권이 다 고졸이에요 사실은. 난 그렇게 봐요. 대학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86 운동권하고 같이 대학을 다닌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그때 당시 학력고사만 본 사람들이야. 그리고 대학 와서는 공부를 일절 안 했어요. 그 뒤에는 뭐 감방 드나들고 뭐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유로 공부를 거의 안 했다. 실력이 없어 실력이. 그러니까 국가 경영을 이제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그러니까, 역량이 안 되지. 이게 공부를 안 했어. 이렇게밖에. 그래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